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공식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주요 외교적 성과로 북한 억류자 송환 등이 꼽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24일 열린 전당대회 첫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후보 지명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등지에서 각각 6명씩 총 33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별 경선 결과를 공개하는 호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만장일치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가 공식 확정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지명 투표 진행 도중 행사장에 등장해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win. This i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이날 전당대회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 중 하나로 3차례에 걸쳐 소개됐습니다. 공화당은 별도의 영상 코너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억류자와 수감자를 석방한 대통령이라며 2018년 5월 북한 억류자 송환 장면과 함께 이란, 시리아, 터키, 베네수엘라 등에 수감됐다 송환된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송환자 6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담았는데 2018년 북한에서 송환된 3명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대사도 지원 연설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약함을 거부하면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다면서 대북 정책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Obama and Biden let North Korea threaten America. President Trump rejected that weakness, and we passed the toughest sanctions on North Korea in history.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유엔은 독재자와 살인자, 도둑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손을 내밀어 청구서 지불을 요구하는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끝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비난 우선주의라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펜스 부통령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날인 28일 각각 수락 연설을 합니다. BOE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른바 선군절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김씨 일가와 노동당을 향한 군대의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대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선군절 60주년인 25일 논설을 통해 혁명 무력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회주의 일부 국가들이 혁명 무력을 당의 군대로 건설하지 못해 군이 사상적으로 와해되고 결국 혁명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군대의 절대적 충성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수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는 것은 수령에 의해 창건된 혁명 군대의 본성이라며 이른바 백두혈통만 따를 것을 요구했고 다른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는 오직 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군부를 겨냥한 이 같은 정신적 무장에 대한 주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통치 체제와 군을 통제하는 체제로 바꾸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유일 영도 체제, 결국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체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당의 중심인 김일성 일가 또 김정은이 결국은 군과 당을 모두 통제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군정 지도부를 노동당 내부 조직으로 신설했다고 보고하면서 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선군 정치를 내세우던 김정일 시대에 권력이 커진 군부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이제 인민무력부장이라든가 군통참모장 같은 그 직위들이 굉장히 인사이동이 심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충성 경쟁도 유도를 했고 또 누구도 이제 잠재적으로 김정은한테 도전할 수 없도록 견제 효과를 발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의 선군절은 한국전쟁 당시 맨 처음 서울에 입성한 105 탱크 사단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8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이며 이번 선군절 60주년에는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무력 도발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 이후 북상하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 바비는 지난해 큰 피해를 낸 태풍 링링과 이동 경로가 비슷하지만 위력은 더 강력한 상태로 26일과 27일 황해도로 상륙해 평양 인근을 지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북한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닝닝하고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닝닝보다는 이번 태풍이 매우 강하고 이에 따라서 바람이나 강수량이 북한 쪽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쳐서 피해가 더 막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태풍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물을 점검하고 서해안 지역 선박들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했는데 지난 7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를 봤더니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지적인데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외화 수입으로만 70억 달러를 손해봤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현황을 보여주는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중국에 797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수입은 6,586만 달러어치, 무역 총액 7,38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에 비해 수출은 115만 달러, 수입은 2,181만 달러 떨어진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소폭으로라도 상승하던 무역액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4억 8,452만 달러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14억 7천만 달러나 본격적인 제재 이전인 2016년에 55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과 직결되는 수출 역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은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약 25억 달러를 중국 수출을 통해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재 여파로 2018년부터는 대중국 수출액이 2억 1천만 달러대로 줄어들었고 지금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약 6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 제재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없었다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25억 달러씩 총 75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겠지만 올해 말 예상되는 3년간의 수입은 5억 달러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북한이 날려버린 외화 수입만 70억 달러에 달하는 셈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수출액이 줄어든 만큼 북한은 필요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이뤄졌을지 모르지만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산재 수입 등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겁니다. That must be driving their long-term economic plans in total disarray. They haven't imported many trucks or machines or generators or electronics, computers, all that kind of stuff that they normally would import. They have not imported. A gap of $7 billion in 3 years, that's a huge amount, I think. 북한은 제재 등으로 석탄 등 주요 수출품의 판로가 막히자 손목시계와 속눈썹과 같은 비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노력은 제재 이전의 외화 수입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밀수 등 제재 위반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과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동해안 쪽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25일 한국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의 SLBM 개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수중에 고정 발사체를 제작해 발사하는 단계 실험은 이미 진행됐으며 사출 실험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파기하고 국지적 무력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아직 특기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든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국방 전략을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한 위협 대응에 무게를 더 두면서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 확보를 최우선 목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육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의 차세대 장거리 고정밀 타격 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존 레퍼티 준장은 24일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주요 적들에 대한 전술과 작전, 전략 차원의 신형 무기들을 오는 2023년까지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까지 미사일 2발로 육지와 해상의 적성국 방공 체계를 동시에 타격하는 기능을 현장 부대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퍼티 준장은 또 일본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핵심 동맹국들과도 관련 기술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국제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희생자 가족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인 21일 성명에서 유엔은 테러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며 모든 힘을 다해 테러 분자들의 공격을 막고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올해 추모의 날을 맞아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테러의 반인륜성과 가족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동영상을 공유하고 모든 국가가 테러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17년 테러 희생자와 생존자들을 기리고 지원하며 테러 대응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1일을 국제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